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전세 사기로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는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시효가 2년 더 늘어났지만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8,400만 원.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한 곳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대구 동성로에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무책임한 제도, 느린 행정, 외면하는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뒤로도 전세 사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또다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무려 200억 원대 전세 사기도 일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2년 더 연장됐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이달 말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달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주의를 할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앞선 사례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게 우선이지 그 조항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언제까지는 피해자고 언제까지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나눠버리면 향후에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총 2만 9천여 명, 무려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우리말의 어떤 부분을 어려워할까요? 아무래도 존칭을 포함한 다양한 표현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서구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이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움의 열기로 강의실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 결혼 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국어와 비교해가면서 낯선 언어를 익히고 있는데 처음 접하는 한국말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친절해요. 지금은 재미있어요. 좋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일상 속 언어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수업에서 나온 형님이란 단어만 해도 우리말 형의 존칭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이 말이 남편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이라는 데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한국말은 원래 받침 있잖아요. 그 받침은 항상 바꿔야 돼요. 이 상황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어떤 상황 그 다 바꿔요.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 없으면 어려워요. 다가온에서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100여 명의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대부터 50대까지 10여 개 나라 다양한 연령대의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이 신당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설 환경도 좋아지고 교육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신당동은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이랑 다문화 가족분들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다가오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 자조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 활동을 지원합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생각하면 바다에 둥둥 떠있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는 폐어망과 같은 어업 폐기물의 비중이 46%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선 폐어망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린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의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구로 들어온 배에서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핏 봐도 오래돼 보이는 그물들. 한 달 이상 쓰고 난 폐어망입니다. 국내 폐어망 발생량은 한 해 4만여 톤. 대부분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수거돼도 소각하거나 매립돼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는 한 해 200톤이 넘는 폐어망이 수거돼 재활용 업체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어망을 재활용을 해서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추출하여 섬유나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측면, 해양 폐기물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폐어망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단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워 오션 컨퍼런스는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수거된 폐어망 분류 작업을 체험했습니다. Today, as our Director General from the European Union has said, to try to share and partner with local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in our global green action. And this is a very good example of what we are doing many days in Korea, throughout Korea, in Busan, to partner with all the communities who are also helping with their little action, but overall it makes a huge action in order to look at ocean conservation, to look at plastic pollution, to look at maritime security. These are our oceans, this is for all of us, and we have to take good care. 대표단은 또 폐어망 재활용 사업장과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도 견학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그 종류도 양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의 양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마약 탐지견과 함께 단속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물류창고를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물품 사이사이 냄새를 맡기도 하고 높게 쌓인 상자에 올라가 살피기도 합니다. 인천 본부 세관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는 루카입니다. 올해로 한 살이 된 마약 탐지견 루카인데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루카와 함께 3살짜리 이프라는 마약 탐지견 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프와 루카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생후 12개월까지 집중력과 후각 등의 테스트를 통과한 뒤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처럼 저 루카도 좀 단계별로 해서 조금 천천히 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한번 훈련을 좀 시켜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300% 이상.
반입되는 특송 화물도 매년 50%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마약 반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까지 인천항을 통해 적발된 마약 건수는 0건. 지난해부터 적발이 시작되다가 올해는 벌써 지난해의 단속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양만 2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특히 최근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적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들이 조금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반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국 9개 공항만 3관에서 활동하는 마약 탐지견의 수는 모두 41마리. 관세청은 지속적인 자체 훈련을 개발하고 마약 탐지견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은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돼 이젠 매년 겨울 전국을 훈훈하게 달궈주고 있는데요. 그 주역인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사계절 내내 27년간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봄맞이 봉사 현장을 이다혜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 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 있고 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 시각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뜰히 안부 인사를 전하는 복지사를 덕분에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의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 먹거리를 좀 제공을 좀 잘하고 또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원주 시민운동으로 이제 98년도에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밥상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봄에 꽃 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급식을 제공한 인원은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고 창의적 기술 인재 양성에 산실이 될 미래직업교육센터가 2년간의 공사 끝에 개관했습니다.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착공한 지 2년 만에 개관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 공간입니다.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으로 미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가 미래를 곧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량을 잘 길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대구 공업고등학교 내 공동실습소와 도제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총 3개관으로 조성됐습니다. 1관은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 AI관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AI, 빅데이터 분야의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장비와 실습실, AI 체험존, 코딩랩, 스마트랩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2관은 신산업과 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체험관으로 로봇공학, 드론, 바이오테크, 메타버스, VR, AR 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3관은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과 관련된 학교 진로관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어 진로 상담, 직업 적성 검사, 모의 면접과 이력서 작성 교육처럼 실제 직업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센서, 협동 로봇, OPC-UA, 기반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며 스마트 공장의 작동 원리를 학습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협업 능력을 배우면서 미래의 창업과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나 직업계고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미래직업교육센터가 진로체험을 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 이후 첫 번째 기획 전시인 화조 미감을 4월 30일부터 시작해 8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말기에 걸쳐 시대적 미감을 대변하는 화조화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심사임당의 화조화 초충도 그림 속 꽃과 나비가 살아있는 듯 생생합니다. 겸재정선의 화조화 8면으로 구성된 화훼 영무화첩 2019년 국내 최초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술작품 보존 프로젝트에 선정된 화훼 영무화첩이 수리 복원을 마친 후 첫 선을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선의 화훼 영모 화첩 8면 전체 화면이 공개가 됩니다. 1938년도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전체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원한 상태 그대로를 전체 8면을 펼치는 기념비적인 공간 연출이고 특별한 기획 전시다라고. 단원 김홍도의 산수 일품첩도 함께 선보입니다. 진경 산수화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겸재와 단원 두 거장은 화조화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남겼는데 한국적 정감을 담아낸 이들 작품은 진경화조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의 첫 기획전 화조 미감에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 시대의 미감을 담은 조선시대 화조와 37건, 77점을 총 3부로 나눠 선보입니다. 화조화를 통해 문인정신을 표현한 조선 중기와 세심한 관찰과 서정미로 황금기를 맞이한 조선 후기, 탐미적 미감이 반영된 조선 말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 그다음에 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페르소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상에서의 그런 소소한 그런 희망이라든지 혹은 이제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이렇게 좀 아름다운 꽃과 동물 그리고 새의 그림을 보시면서 이 작은 일상에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선 아름다운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100인에 선정된 양태호 공간 디자이너가 전시 설계를 맡았고 배우 임수정과 방송인 마크 테토가 재능 기부로 한국어와 영어 오디오 가이드 녹음에 참여해 관람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과 실화자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북구청 공원 녹직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함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주요 등산로 9곳의 입구에 있는 CCTV 영상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작업을 벌여 실화자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을 돌아다니며 개표 상황을 감시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표 참관인을 희망하는 시민은 5일부터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며 선관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달성군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입니다. 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구 달서구는 착한 가격업소 21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현펜 제공과 함께 상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달서구는 지역 경제를 돕고자 합니다. 대구시 중구청이 대구시에서 주관한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중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 대구시를 대표해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로써 중구청은 지역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심야 시간대에 공공약국 2곳을 추가 지정해 총 1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된 약국은 동구와 달성군에 각각 위치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약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스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매달 1,000명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피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건 10명 중 6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피해 당사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부과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더 책임 있는 정책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